일본 한자 쉽게 배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정자체와 일본의 그 신자체를 지금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 이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이 비교표로 만들었습니다. 비교표로 만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에 지금 이거 파일을 올릴 줄을 몰라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쪽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나눈 제가 번호로 해서 51번까지 했는데 세자와 비슷하게 묶을 수 있는 그런 글자를 했습니다만 52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자짜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자와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큰 덕자형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는 정자인데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일본은 이렇게 간략하게 바꿨습니다. 우선의 큰 덕자는 여기에 획을 하나를 빼버렸습니다. 좀 간단하죠. 하나를 뺐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들을 청이죠. 듣는다. 들음으로 귀가 있죠. 귀점 아래에 이렇게 임금왕자 비슷한 글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임금왕자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덕자의 오른쪽 부분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귀자만 남기고 아랫부분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큰 덕자는 위에 마찬가지로 여기 획을 하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관청을 뜻하는 관청청은 집음 아래에 이렇게 발음을 정과 이건 정이죠. 장정정, 정과 청이 이제 발음이 통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고문의 정, 장정정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처음 보면 생소하게 보이지만은 쓰기에는 상당히 편합니다. 자, 이제 두자짜리 관련된 것을 제가 쭉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 줄씩 이렇게 두 개의 글자가 하나의 세트가 돼서 변하고 있다. 1800자 이내에서만 제가 뽑은 글자입니다. 53번째는 이제 집사입니다. 집을 뜻하는 것이죠. 뭐 축사, 기숙사, 뭐 돈사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좀 보면 아래로 좀 나와 있습니다. 아래로 나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없애버렸어요. 이 부분을 위로 올렸어요. 네, 이 부분 좀 글자가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아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글자가 이런 모양의 글자로 바뀌었어요. 예, 안에 보면 얼핏 보면 잘 모르겠죠. 예, 집사, 버릴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는 이제 규자죠. 규자는 이제 부르짖을 규다. 그래서 절규한다 할 때 쓰는 규자입니다. 이 부분은 오른쪽에 튀어나왔습니다. 이쪽에 얼굴 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규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 정자는 여기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글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획도 하나 사실은 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띠대도 좀 복잡한데 윗부분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윗부분에 띠대는 이러한 글자인데 이것을 이렇게 줄인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자, 정체한다, 지체한다 할 때 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불탄다 할 때 소자가 되겠죠? 불사를 소인데 오른쪽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른쪽 부분이 원래는 흑토자가 이렇게 3개입니다. 위에는 흑토가 3개죠.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열십자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매듭을 짓고 아랫부분은 그대로 갖다가 붙였죠. 이렇게 간략화 되어 있습니다. 새벽 효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똑같은 그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목숨수가 됩니다. 목숨수, 네, 복잡합니다. 네. 목숨수 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써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읽을 수는 있겠죠. 읽을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윗부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네, 이거 초밥할 때, 스시 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초밥 우리가 스시 할 때 무슨 수사 밖에 가면 뭐 김수사, 이수사 간판 해놨죠. 그 초밥집을 얘기하는데 일본에서 쓰는 식입니다. 이 수사라는 표현이 스시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간략하게 됐다. 여기 주물이라고 쓸 때 쓰는 쇠불릴 주, 여기도 이 목숨수가 들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되었습니다. 자, 참어린자는 칼도에다가 앞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칼날을 표시한다. 예. 그리고 암심을 넣었죠. 칼날을 이렇게 밖에 왼쪽에 찍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다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식입니다. 신자체입니다. 그리고 안다, 인식한다 할 때 인자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부분이 칼날을 표시하는 점주자의 위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말을 잘한다 하는 변입니다. 변호사 할 때 쓰는 글자이죠. 변이어서 이렇게 가운데 말씀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울 신자가 앞에 있고 말씀언이 들어가고 또 매울 신자가 있죠. 말 잘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잘 분별한다, 판별한다 할 때 쓰는 것이에요. 분별한다, 판별하기 위해서는 칼로 잘라야 되죠. 가운데 이렇게 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도자. 네, 그리고 같은 글자죠. 자, 이 복잡한 것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위에 사사사, 사사사를 뜻하는 마늘 모자 들어가고 두 손으로 받들고 이렇게 해서 변으로 다른 글자이지만 일본에서는 같은 글자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이나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글자의 변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60번째는 흔들요입니다. 흔들므로 손이 있습니다. 손으로 이제 뭘 흔들죠. 요람이다 할 때 우리가 애기를 이렇게 갓난 애기를 위에 넣어서 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흔들죠. 요람이라는 그런 글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육다롤이 이렇게 옆으로 누운 글자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장군부입니다. 장군이죠. 그릇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윗부분이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이것을 손톱조가 변하듯이, 손톱조가 이렇게 변하죠. 손톱조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위에다 얹었다. 그리고 장군부자도 조금 모양이 변했습니다. 노래, 가요다, 동요다 할 때 부르는 노래 요자도 오른쪽 부분은 동일하게 변했습니다. 익히기 위해서는 몇 번 써보셔야 되겠죠? 몇 번 써보시고 눈에 익히면 좀 쓸 줄은 몰라도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일본어 공부를 많이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별하는 정도로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자입니다. 종료를 요자다, 구할 요자다, 요구한다 할 때 썼습니다. 윗부분이 이제 덮어라거든요. 덮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변한 글자는 이렇게 길게 하죠. 물론 우리가 속자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사전에 원정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를 뜻하는 허리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붙였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아세야 할 때 버금아입니다. 버금아 획 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네, 이렇게 이제 획을 쓰는데 쉽게 아주 고쳤습니다. 쉽게 이렇게 하고 내리끄면 되죠. 네. 아세야, 동아, 버금아. 예. 아카락도 마찬가지죠.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위쪽 부분이 이렇게 변했죠. 그리고 이제 낮을 비자입니다. 낮을 비. 낮을 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여기서 막았어요. 막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옵니다. 획이 더 늘었죠. 네, 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얼핏 보면 그냥 똑같이 써도 됩니다만 일단 원칙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느냐 아니면 일단 막고 여기서 다시 새 출발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비석이라는 뜻을 하는 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이 더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처불, 이 달러 표시죠. 네. 달러 표시는 이렇게 그냥 이것으로 불이죠. 이 불을 사람을 붙이면 이제 부처님 불이 됩니다.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마늘 모로 고쳤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손이 들어가 있어요. 손으로 뭘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지불한다. 손으로 주니까 손수가 들어갔죠. 이 부분도 손수는 남고 오른쪽 부분만 이렇게 고쳤다. 예. 복잡한가요? 그냥 어떻게 변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보세요. 네. 자, 변할 변자. 그리고 이쪽은 그리워한다는 뜻의 연임입니다. 연애, 예, 연모한다 그런 뜻이죠. 이 부분도 아랫부분은 똑같습니다. 아랫부분은 같이 남겨놓고 윗부분에 복잡한 거 이렇게 말서문에 이렇게 실사가 있죠. 실사 부분을 또 역자로 바꿨어요. 또 역자로. 또 역자로 바꾸고 아래 마무심을 한다든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근거가 된다고 할 때 근자입니다. 근거가 된다. 손수의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범호 아래에 돼지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첫자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첫자이거든요. 이 글자와 오른쪽 글자는 사실은 다르지만은 이 모양은 똑같은 모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단독으로 쓰게 되면 이 부분만 쓰면 이게 첫자가 되고 고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거 글자에도 오른쪽 글자는 조금 다르지만 모양은 비슷하지요. 윗부분의 부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모양으로 바꾸었다. 근거 거, 고처. 눈에 익숙하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즐거울 락, 음악 악 할 때는 이 부분에 작을 요자가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좌우로. 작을 요자가 들어가는데, 작을 요, 이렇게, 아래는 똑같죠. 나무목은 똑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이수변하고 오른쪽에 또 이렇게 하자. 반대로. 그렇게 해서 나무를 달았다. 그러면 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약이라는 뜻의 약은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대신에 약초에 초두머리, 약은 주로 식물에서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초두머리는 이렇게 떨어진 것을 이렇게 같이 이어서 이렇게 쓰죠. 이것이 신자체입니다. 자, 빌허. 빌허는 이렇게 호랑이를 뜻하는 범호 아래에다가 이런 복잡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됐죠. 빌허. 그리고 놀이한다 하는 유희한다 할 때 희자입니다. 이것도 이 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나머지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철종입니다. 쫓아간다. 걸어간다는 뜻이죠. 걸어가고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뒷사람이 앞사람을 쫓아갑니다. 뭘로 가느냐? 발로 가죠. 그래서 발을 뜻하는 발지자가 조금 모양이 변한 글자예요. 이 글자의 윗부분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는 똑같습니다. 조철종. 그리고 세로 종횡할 때, 종단할 때 세로종도 오른쪽 부분에 조철종이 모양이 같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화죠. 그림화, 글획. 이것도 모양의 아랫부분만 남기고 위에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림화, 글획 같은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오락, 절기로 오자도 오른쪽에 아랫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하고 여기 아래에 큰 대자 모양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로 그냥 지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죠. 그거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그릇대다 할 때 오인한다, 뭐 오발탄이다 할 때도 오른쪽 부분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뀝니다. 그리고 괴로워한다 하는 뇌, 고뇌한다 할 때 뇌, 고뇌함으로 마음이 좀 그렇죠. 이 부분이 사람의 머리의 정수리 부분이에요. 정수리 부분에 위에 이제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이에요. 위에 이제 사람이 정수리에 숨구멍을 나타내는 모양이거든요. 이제 복잡하다. 복잡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하고 아래에는 흉할 흉자를 넣자. 그래서 고뇌할 때 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뜻하는 뇌, 대뇌, 소뇌 할 때 뇌입니다. 뇌도 오른쪽 부분은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변합니다. 네.
자, 강론하다 할 때 강의입니다. 강의한다, 강사다 할 때 그렇게 돼. 강단이다 할 때 오른쪽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부분이 오른쪽에 다 좌우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 걸 윗부분에 없앴습니다. 윗부분만. 윗부분에 핵이 하나 좀 짧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자네요. 네. 구자입니다. 구내 식당 할 때 구자입니다. 을글 구조다 할 때도 오른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두 개를 뜻하는 두량이죠. 양측, 예, 양쪽 할 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아랫부분이 덜립자가 두 개 들어가 있는데 덜립자를 막 이렇게 매산 모양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족할 만도 오른쪽에 두량과는 사실은 글자가 다르지만은 아랫부분은 두량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랫부분은 여기에 보면 만족하다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누를 황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아랫부분에 없어지는 줄인 부분이 많이 나왔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대로 두량과 똑같은 글자예요. 구획이라는 뜻의 구역구가 있습니다. 구역구. 여기에 입구가 3개 들어갑니다. 입구 필요 없다. 그냥 곱하기 각해 이렇게 넣습니다. 네. 구다. 그리고 말을 탄다 할 때 구도 이구자죠. 선구자 할 때도 이렇게 갈려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목이 마르다 할 때 갈증할 때 부분에 보면 오른쪽 부분에 아랫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갈증할 때 원래 우리 정자는 이렇게 적는데 이제 변한 글자는 이렇게 비수비로 그냥 간략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련한다 할 때 아래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부분을 변경을 시켰죠. 따를 수예요. 따라간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를 수는 이렇게 좌부방이 있고 또 이렇게 왼쪽 자가 있고 아래에 육달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착받침이 있습니다. 이 세 개 부분인데 왼쪽은 똑같다. 좌부방 놔두고 중간에 있는 착받침은 점이 하나 없어지죠. 네, 일본식은 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을 이설유자로 바꿨습니다. 아랫부분에 육달을을 놔두고 오른쪽 부분에 위쪽 부분에 왼자에서 공자를 장인 공자를 없애고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떨어질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이설유로 바뀌어 버렸다. 네, 나머지는 같죠. 필발 떠난다 할 때 피어난다. 꽃이 피어난다든지 할 때 또는 발사한다 할 때 필발입니다. 네, 발자도 아래쪽에는 활군과 창수지요. 활군과 창수 뭐 그럴 거 뭐 있노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글자 자체가 들어간 패할 패도 이렇게 필발이 줄인 글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뜻하는 등은 불화자를 놔두고 오를등자를 아예 이렇게 정어로 하나로 그냥 없애버렸다. 하나를 줄였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거를 뜻하는 정에는 오를등자가 정거는 또 발라야 되겠죠. 그래서 인지 몰라도 발을 정자로 고쳤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다릅니다만 몇 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괴자, 무너질 괴자다. 파괴한다 할 때 글자가 너무너무 복잡습니다. 파괴한다. 흙의 기초를 둔 것을 파괴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실은 눈을 뜻하는 글자예요. 원래는 눈목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원래 눈목은 이렇게 옆으로 돼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눈물이 떨어진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친 것이 오도자예요. 오도자. 오도자를 이렇게 띄워놓고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무너진다. 흙이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윗부분은 일단 놔두고 아랫부분은 오디자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오디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적었다. 네, 품을 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회의가 된다든지 뭐 회중식이라든지 할 때 쓰는 글자가 이것입니다. 오른쪽이 마찬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자는 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네, 사양한다, 양보한다, 양도한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예요. 이 글자도 보면 위에 이렇게 돼 있고 아래에는 오디자, 이렇게 오디자입니다. 오디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윗부분을 좀 고치자. 윗부분, 이 부분을 고치자. 이 부분을 이렇게 8팔자로 줄여버렸어요. 8팔로. 네, 이렇게 해서 붙인 글자이다. 그렇게 되겠죠. 양보한다. 흙양입니다. 흙. 우리가 토양이다 할 때 쓰죠. 흙을 토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천지차이라, 하늘과 땅 차이다 할 때 천지차 하지만 그 다른 말로는 천양지차라고 하죠. 하늘과 땅, 천양입니다. 그리고 자, 이 제자는 가지런하다 하는 제자인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부분을 윗부분을 이렇게 좌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걸을 문자처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가지런하다. 이것은 건너다는 뜻이죠. 물을 가지런히 같이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수만 더해주면 경제하고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리고 석삼자와 참고할 참, 여기 사사로우사, 마늘모를 이렇게 3개를 적습니다. 그리고 또 3개가 있죠. 네. 이 부분에 3개 할 거 없다. 하나로 줄이자 해서 이렇게 하나로 한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한다. 그리고 비참하다 할 때, 마음이 비참함으로 마음 심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참은 똑같아. 그 다음에 습할 습자입니다. 습함으로 물이 있죠. 물이 있고 햇볕에 이렇게 씨를 이렇게 말립니다. 햇볕에 염색한 씨를 이렇게 말리는 모양인데 그래서 아직 젖어 있다. 축축하다는 뜻이에요. 축축한데 아랫부분을 확 뜯어 고쳤습니다. 이 부분을 해만 남겨놓고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현자는 나타날 현자도 왼쪽 부분은 젖어습과 마찬가지로 고쳤습니다. 자, 이제 2자짜리 마지막인데 나을 산입니다. 얼굴 안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원래 이 글자 이 부분은 이렇게 걸을 문자예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이마에다 이마를 나타낸다. 이마에다가 문신을 새긴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마에 문신을 새겼어요. 꼭 새긴다기보다 글을 썼겠죠. 어떤 붉은 글자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래 글을 무늬를 뜻하는 문을 새겼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예요. 얼굴 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하다 할 때 잡입니다. 잡도 이렇게 왼쪽 부분에 이렇게 줄였죠. 네. 여기 안에 나무목이 있고 세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줄였어요. 취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졸이지 않습니까? 이 졸인데 윗부분은 이렇게 복잡한 잡자하고 같습니다. 이것을 9부로 고쳤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밭갈경입니다. 밭갈경은 지금 모양이 똑같이 보입니다만 정자는 이렇게 삐침을 하고 이렇게 가래레자를 적는데 일본식은 이렇게 삐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똑바로 하자. 똑바로 하고 오른쪽에 글자를 붙인다. 이거 문서라고 뜻하는 문서적, 호적적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가래레자 부분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셨나요? 복잡했지만은 몇 번 이렇게 보시고 혹시 조금 머리 잘 안 들은다 할 때는 몇 번만 적어 보시고 네.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단 이렇게 변한 것을 알게 되면 계속 일본말을 쓰기 때문에 또 적기도 하므로 조금만 하면 머리에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말을 하지 않는다면 뭐 특별히 구별만 해도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글자를 우리가 또 속자로 쓰고 있어요. 일본식이 우리가 속자로 쓰는 글자가 상당히 많다. 겹친다.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